반갑습니다. 초보자들과 함께 이 험한 코딩 세계를 헤쳐나가는 초보 코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코딩을 해본 분도 계시겠지만 아예 해보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최대한 초보자의 눈높이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월드를 코딩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는 코드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루아와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준비해 놓은 API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만요. 저 파이썬은 해봤는데 루아는 안 해봤어요. 하는 분들은 오히려 좋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이 해보시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이미 다른 언어를 경험해 본 분들이라면 조금 더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반복적으로 명령을 실행하거나 조건에 따라 실행하는 명령이 필요할 때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에 따라 코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API는 메이플 스토리 월드 개발자분들이 편하게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코드인데 몬스터를 소환한다든지 아이템을 착용한다든지 게임 내에서 유용한 기능이 쉽게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된 코드입니다. 게임을 보다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준비된 기능이기 때문에 잘 활용해야겠죠. 프로그래밍 언어인 루아나 API에 대해 A부터 Z까지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하고,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코딩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이해하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월드의 만들기에서 기본 모드, 기본 맵을 선택해서 들어왔습니다. 코딩이 주로 이루어질 공간은 이 엔티티, 덩어리에게 특성을 부여하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엔티티가 가질 특성을 코드로 작성해 주는 건데요. 플레이어 엔티티를 만들어주는 붕어빵 틀 역할을 하는 디폴트 플레이어 모델에다가 새로운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 프로퍼티에서 플레이어 모델에 부여된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지만 새로운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서 특성을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 상에서 이 모델을 우클릭하고 add new component를 하면은 새로운 특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my component라는 이름을 지어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에디터가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디폴트 플레이어를 보시면은 여기에 my component가 이렇게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떠한 특성을 코드로 작성하게 되면은 우리가 씬에서 플레이어를 소환을 했을 때 그 특성을 갖는 엔티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워크스페이스 상에 마이데스크 하위에 이 마이 컴포넌트가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마이데스크는 이 월드를 만들고 나서 만든 스크립트 혹은 모델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래서 마이 컴포넌트라는 걸 지금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죠. 자, 다시 에디터 화면으로 넘어와서 보통 우리가 코딩을 에디터로 하게 되면 키보드로 대부분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코딩하면 키보드로 쫙쫙 쓰는 것이 상상되잖아요. 그런데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는 코딩을 마우스도 함께 많이 씁니다. 마우스가 쓰인다는 말은 뭔가 클릭해서 추가하고 수정하고 하는 일이 많다는 거죠. 만약 이 my component에 속하는 변수, 그러니까 프로퍼티를 만들고 싶다면 이 버튼처럼 보이진 않지만 이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변수를 추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변수의 이름과 거기에 저장되는 값들을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하는 방식이 싫다면 오른쪽 아래에 플레인 텍스트 모드로 변경을 해서 키보드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루아라는 언어와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코딩이 이루어지는 형식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스크립트 모드에서 마우스와 키보드를 함께 쓰는 이 방식에 익숙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는 컴포넌트에 속한 변수죠. 이 변수는 아까 보셨듯이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삭제하는 것은 옆에 이 점점점도 버튼이거든요. 버튼을 눌러서 Remove를 선택하면 지울 수 있습니다. 만약 이 My 컴포넌트가 텔레포트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로 만들고 싶다면 이 컴포넌트에는 반드시 어느 정도 거리를 텔레포트 할지 그 거리를 변수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 경우에 변수를 어떻게 설정하면 될까요? 프로퍼티 옆에 이 더하기를 다시 눌러서 변수를 추가하고 변수의 이름은 이 newValue1보다는 좀 알아들을 수 있는 distance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0이 아니라 뭐 한 5 정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number라는 것은 이 변수가 숫자다 하는 형식, 자료형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변수의 이름, 그리고 등호의 오른쪽에 있는 것은 변수에 할당되는 값 혹은 저장되는 값입니다. 할당이라는 표현이 사실 평소에 잘 안 쓰이는 말이다 보니까 저는 저장한다 라는 말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장한다 라는 표현으로 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My 컴포넌트 특성에 필요한 변수는 프로퍼티에서 추가해서 변수의 자료형과 변수의 이름 그리고 변수에 저장되는 값을 이렇게 변경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 자료형 말고 문자 자료형도 변수를 만들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넘버를 클릭하면은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형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스트링, 요게 문자거든요. 문자열 문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면 바꿀 수가 있고, 이제 요거는 어떤 걸로 할까요? 네임으로 해서 이름을 초보 코딩 이렇게 문자를 변수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프로퍼티 변수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명령하면 아래쪽에 있는 콘솔에서 내용이 출력됩니다. 뿐만 아니라 코드에 오류가 있어도 여기에 오류 내용이 표시되기 때문에 코딩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출력을 하라는 것은 어떠한 동작이기 때문에 함수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요. 펑션 옆에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만들 수 있는 함수 이름을 보시면 이 함수가 언제 실행되는 함수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onMapEnter라고 하면은 이 컴포넌트를 가진 엔티티가 맵에 들어왔을 때 실행되는 함수겠고요. onBeginPlay 요거는 게임이 처음 실행됐을 때 실행된 함수입니다. 그리고 onUpdate 요거는 실시간으로 계속 실행되는 함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onEndPlay 게임이 끝날 때 onDestroy 이 컴포넌트를 가진 엔티티가 이제 없어질 때 실행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onBeginPlay를 선택을 해서 게임이 시작됐을 때 한번 네임의 내용이 출력되도록 내용을 꾸며 보겠습니다. 이 onBeginPlay라는 함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이 myComponent에 속한 name이라는 변수를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name이라는 변수는 사실 그냥 name이라고 써서 접근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myComponent를 먼저 선택하고 그 myComponent에 속한 name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myComponent를 선택을 하고 싶다면 지금 우리가 myComponent를 수정하고 있는데 다시 myComponent를 선택한다는 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 myComponent는 self, 나 자신이라는 뜻이죠. self라는
코드를 써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my component가 셀프이기 때문에 셀프의 name 이란 뜻에서 셀프 다음에 점을 쓰고 이 뒤에 보면은 name을 추천을 해주죠. 그래서 name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프가 사실은 my component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출력을 하고 싶다라는 거는 log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log라고 쓰면 되고요. 그리고 이 뒤에 괄호 안에 어떤 걸 출력할지 그것을 인자로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게임이 시작될 때 my component에 속한 name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초보 코딩을 출력해 줄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누릅니다. 요거는 my component 이렇게 월드 이름을 아무거나 작성할게요.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딱 콘솔에다가 초보 코딩이라는 게 출력됩니다. 만약 이렇게 게임이 시작할 때가 아니라 게임이 실행되는 중에 계속 뭔가를 출력을 하고 싶다라면은 펑션에서 다시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on update 함수를 추가해 주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name이라는 변수에 있는 거를 출력하지 않고 이 컴포넌트, 그러니까 my component 말고 이 디폴트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컴포넌트에 접근을 해서 그 컴포넌트의 변수 프로퍼티를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실행했을 때 이 플레이어 엔티티가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위치를 여기다가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디폴트 플레이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 중에서 어떤 거를 사용하면 되느냐, 트랜스퍼 컴포넌트 요거를 접근을 하면 됩니다. 이 트랜스폼 컴포넌트가 어떠한 컴포넌트인지 궁금하다라면은 오른쪽에 삼지창 버튼을 눌러서 Open API Reference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떠한 컴포넌트인지 알려주거든요. 월드상의 엔티티를 표시하는 필수 컴포넌트다 라고 하고 이 엔티티의 위치를 좌표로 나타내 줍니다. 포지션이라는 변수에. 그래서 이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접근을 해서 거기에 속해 있는 포지션 변수로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는 이 my component에 속해 있는 변수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self.name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른 컴포넌트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종속 관계를 잘 파악을 하면 되는데요. 이 my component를 가지고 있는 엔티티로 먼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엔티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컴포넌트로 넘어가서 그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변수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자, 우선 시작은 셀프입니다. 셀프. 일단 요 my 컴포넌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my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엔티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거는 셀프에다가 엔티티라고 하면은 됩니다. 자, 셀프 엔티티는 뭐죠? 이 디폴트 플레이어 모델에서 만들어진 플레이어 엔티티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엔티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컴포넌트인 트랜스폼 컴포넌트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트랜스폼 컴포넌트 다 안 쳐도 이렇게 추천을 해주죠. 그래서 요거를 엔터를 치면은 자동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트랜스폼 컴포넌트의 포지션 변수, 포지션 프로퍼티를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포지션이라는 것이 3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좌표이기 때문에 X방향 위치를 알고 싶다면 여기에다가 또 점을 붙여서 추천하는 대로 X를 선택해 주면 이 엔티티가 위치한 X방향 위치를 이렇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그대로 출력을 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값 자체를 어떠한 변수로
만들어서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이 컴포넌트에 속한 변수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지역 변수, 지역을 영어로 하면 로컬이죠. 로컬, 그 다음에 로컬이란 키워드 다음에 변수 이름, 요거는 뭐 x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호. 그래서 아까 요거랑 비슷한데요. 지역 변수라는 뜻에서 로컬이란 키워드를 넣고 그 뒤에 변수 이름, 등호, 그리고 이 변수에 저장할 값, 이런 식으로 지역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지역 변수냐? 지역 변수라면은 어떤 식으로 뭐 함수를 새로 만들었을 때 여기서 x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변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다른 함수에서도 똑같이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 컴포넌트에 속한 변수로 만들어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뭐 지금 여기서 우리가 x를 다른 곳에서 뭐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로컬로 지역 변수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로그 함수를 똑같이 써서 x를 출력합니다. 아까처럼 이 컴포넌트에 속한 변수는 self.변수 이렇게 되는데, 지역 변수는 요 안에서만 쓸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변수 이름만 적어도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위치가 계속 출력이 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계속 출력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on 업데이트 함수를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때의 위치가 계속 출력이 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값이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값이 작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은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돼 있고, 똑같은 거라도 계속 출력되는 게 보고 싶다면 이 콜랩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똑같은 것도 계속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엔티티 안에 있는 다른 컴포넌트에 접근한 것까지는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다른 엔티티를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셋 리스트에서 몬스터를 아무거나 잡아서 드래그 앤 드랍 해서 이렇게 씬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몬스터 엔티티가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 접근을 해가지고 요거의 특성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를 할 거냐면은 키보드에 특정 키를 눌렀을 때 이 몬스터의 크기가 갑자기 2배로 커지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의 크기는 사실은 이 몬스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 컴포넌트 중에서 아마 요 트랜스폼 컴포넌트의 스케일 변수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2 뭐 이렇게 프로퍼티 상에서 바꿀 수도 있지만, 우리가 코딩을 통해서 특정 조건에 이 스케일 값을 건드려 주게 되면은 게임이 실행되고 있는 중에 크기가 딱 바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엔티티의 컴포넌트의 변수를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마이 컴포넌트 편집 화면으로 돌아와서 특정 키가 눌린 이벤트를 감지할 수 있는 함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게임이 시작했을 때 게임이 실행되는 도중에 계속 실행되는 함수를 추가를 했었는데요. 이러한 이벤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실행되는 함수는 이 펑션이 아니고 엔티티 이벤트 핸들러 옆에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한번 구경해 보시고요. 자, 키가 눌린 거는 여기에다가 키라고 치면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입력을 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해보면은 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키를 눌렀을 때 1회 발생한다 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키 다운 이벤트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핸들 키 다운 이벤트라는 함수가 이렇게 추가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자, 로컬 지역 변수죠. 키라는 변수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 이벤트가 어떤 키에서 벌어졌는지 알려주는 그런 변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A키가 눌렸다 그러면 이게 A키가 저장되는 그런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키를 한번 출력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 키의 값이 저장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요 on 업데이트와 on begin play는 좀 실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석 처리를 하면 되는데 앞에다가 대시 2개를 넣으면은 이 뒤에 내용이 지금 회색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뒤에다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두 함수의 내용이 실행되지 않는 겁니다. 로그 키 해서 키가 눌렸을 때마다 이 콘솔에 어떤 키가 눌렸는지 출력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리어를 눌러서 요 전에 나왔던 문구들은 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을 눌러서 자, A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A 그리고 W 스페이스 뭐 컨트롤 Alt 뭐 이렇게 눌렀을 때 어떤 키가 눌렸는지 출력되게 됩니다. 콘솔에서 어떤 키가 눌렸는지 알 수가 있는데 알파벳이야 A, S, D 뭐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지만 뭐 스페이스나 컨트롤 알트 이런 키들은 이 키가 어떤 이름으로 여기서 지정이 되는지 일일이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는 키보드 키라는 모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키보드 키 이미 요 추천을 해주고 있죠. 자동 완성이 되고 여기 뒤에다가 뭐 A를 누르면은 이게 A가 되는 것이고 뭐 Alt, Left, Alt 요게 이렇게 되면은 왼쪽 Alt 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Z키가 눌린 걸 감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문을 만들어 줘야겠죠. 조건문은 루아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언어에서도 그렇겠지만 루아에서도 if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if 이 뒤에는 어떠한 조건이 들어가야 되겠죠. 눌려있는 키가 방금 눌린 이 키가 키보드의 키의 Z와 같다면 if 뒤에는 조건이 오고 조건 뒤에는 then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end가 생기네요. 그래서 루아에서는 if문이 if 조건 then 그리고 그 조건을 만족했을 때 실행돼야 되는 명령 그리고 end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then까지 치고 엔터만 쳐도 end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기 때문에 조금 사용하기는 편리할 겁니다. Z키가 눌렸을 때 로그를 해가지고 Z가 눌림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요 앞에 거는 지우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클리어해서 다 지우고 다시 시작을 눌러서 자, A, S, D, F 이렇게 눌렀을 때는 아무 문구가 출력이 안 되는데 Z를 눌러보겠습니다. Z가 눌리면은 그때마다 Z가 눌림 문구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코딩한 대로 눌린 키가 Z라면 그때만 Z가 눌림이라는 문구가 출력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Z 키가 눌렸을 때 이러한 문구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 화면에 있는 요 몬스터를 선택을 해서 이 몬스터의 크기를 2배로 늘리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몬스터 엔티티를 선택을 해줘야겠죠. 이전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은 컴포넌트 안에 있는 변수를 선택한다든지 같은 컴포넌트는 아니지만 같은 엔티티 안에 있는 다른 컴포넌트를 선택을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연결돼 있지 않은 다른 엔티티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 메이플 스토리 월드를 만들 때 만들어 놓은 API가 있는데요. 자, 언더바를 누르고 엔티티 서비스. 자, 엔티티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궁금하다면은 아까 이제 help에서 API 레퍼런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컴포넌트 특성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서비스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어떤 서비스를 해주냐? 자, 엔티티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엔티티 관련 여러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돼 있고요. 이 엔티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함수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걸 쓸 거냐? get entity by pass 요걸 쓸 겁니다. 어떠한 패스에 있는 엔티티를 선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몬스터 엔티티를 선택을 하려면은 패스를 기준으로 선택을 한다고 잠깐 보셨죠? 그 패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몬스터 엔티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위치는 하이어키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월드 엔티티 아래에 있는 맵스 아래에 있는 맵 01 아래에 있는 몬스터 엔티티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클릭하고 카피 엔티티 패스를 하면은 이 엔티티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그 주소를 딸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로컬 패스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맵스 아래에 맵 01 아래에 몬스터 5라는 주소에 이 엔티티가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엔티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쓰려면 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점을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지만 함수는 콜론 땡땡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땡땡이 붙으면 뒤에 함수가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API 레퍼런스에서 보셨던 함수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쓰려고 했던 함수는 get entity by pass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패스, 이 앞에 지역 변수로 만든 패스 변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몬스터 엔티티를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 또한 변수로 우리가 로컬 몬스터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패스에 있는 몬스터 엔티티를 선택을 해서 이 변수에다가 저장했으니까 이 변수는 몬스터 엔티티가 되겠죠. 이제 몬스터 엔티티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몬스터 엔티티가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인 트랜스폼 컴포넌트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몬스터 점 그다음에 트랜스폼 컴포넌트 점 그리고 이 트랜스폼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변수인 스케일까지 내려올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스케일이란 변수는 여기 올려보시면 나오지만은 이 프로퍼티는 벡터 3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3차원 좌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스케일 XYZ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벡터 3라는 자료형이고요. 이 안에 괄호로 세 가지 숫자를 다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2배로 할 거니까 XY를 둘 다 2로 콤마를 찍어서 표시를 하고 Z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2D 게임이니까요. Z는 그냥 1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크기가 2배로 될 겁니다. 그래서 Z가 눌림은 굳이 이제 출력을 안 해도 되겠죠. 자, 게임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Z를 누르면은 몬스터가 2배로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뭔가 이상하죠. 뒤로 가다가 지금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이플스토리 월드가 온라인 게임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멀티플레이를 위해서 중앙 서버인 서버와 내 컴퓨터인 클라이언트가 분리되어 있고 어떤 거는 내 컴퓨터에서 어떤 거는 중앙 서버에서 실행됩니다. 그런데 몬스터를 관리하는 것은 주로 서버에서 이루어집니다. 몬스터가 나한테도 보이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여야 할 테니까요. 그래서 몬스터가 생성되고 돌아다니고 하는 것들은 서버에서 돌려서 내 컴퓨터로 정보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Z키를 누르는 행위는 내 컴퓨터 클라이언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핸들키 다운 이벤트 함수의 내용이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몬스터 크기를 2배로 키워라 라는 명령은 서버에 닿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서버에서의 몬스터 크기와 클라이언트의 몬스터 크기가 달라집니다. 얘는 이렇게 커졌는데 얘는 이렇게 작아진 상태죠. 그러다가 몬스터가 이게 반대로 돌 때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한번 몬스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서버에서의 몬스터의 크기가 클라이언트로 그때 동기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다르다가 이때 한번 전송을 하게 되면 다시 크기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서버에서 건드려야 되는 몬스터를 클라이언트에서 건드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몬스터의 크기가 2배로 바뀌는 이 함수가 서버에서 실행되도록 바꾸면 됩니다.
자, 다시 마이 컴포넌트로 돌아와서 이 핸들 키 다운 이벤트 안에 있는 이 내용이 클라이언트, 즉 내 컴퓨터에서만 실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던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서버에서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함수 형태로 먼저 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펑션 옆에 오른쪽 더하기를 눌러서 여기에 이벤트 펑션 종류가 아니라 new를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이름은 비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걸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드래그를 해서 Alt 탭을 눌러서 좀 들여쓰기를 해 주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기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고 여기에서 이제 이 비거 함수를 실행해 주면 되겠죠. 이 비거 함수는 마이 컴포넌트에 속한 함수이기 때문에 셀프, 마이 컴포넌트가 셀프죠. 거기에 점이 아니고 콜론을 써서 비거 함수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괄호를 열고 닫고 이 안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빈 괄호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서 실행될지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함수가 서버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강제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특성을 요 점점점 요걸 클릭을 해서 요거를 선택합니다. execution space setting을 선택을 하면은 이 함수가 어디서 실행될지 정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로부터 시작해서 실행되는 거는 서버이기 때문에 서버를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서버를 선택하면 뭔가 서버로 정보를 올려주는 느낌의 그림이 생기죠. 여기에서 실행이 되지만 결국 이제 서버에서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시작을 눌러서 Z키를 눌렀을 때 이제 몬스터가 2배로 커지고 반대로 돌았을 때도 얘가 계속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서버에서도 2배로 커졌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가상의 플레이어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월드에 새로운 유저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냐를 보고 싶으면은 아까 여기 있는 가상의 플레이어 추가 버튼을 누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상의 플레이어가 한 명 더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원래 게임에 있는 게 초보 코딩이고 지금 새로 들어온 플레이어가 초보 코딩 1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서버에서 2배로 커졌기 때문에 다른 플레이어에게도 2배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버에서 2배로 커졌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끄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작을 눌러서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나누어져 있어서 생기는 문제는 초보자가 일단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미리 생각해서 코딩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게임을 만들다가 생각한 것처럼 게임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에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나누어져 있는 문제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이 개념에 대해 익숙해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코딩을 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될 것이 일일이 꼽으면은 엄청 많지만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실전에서 더 많은 예시를 통해서 코딩에 대해 익숙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어떠한 개념 설명보다는 게임에서 어떠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는 실습 위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